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원 클래스에서 기자에게 글쓰기 배워볼 과를 진행하게 될 윤범기 학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2012년에 방송사에서 앵커를 잠깐 했었는데요. 10년 전에 3개월 앵커한 거 참 오랫동안 잘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기자로 그 생활을 하고 있고 현업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건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죠. 마크맨으로 이제 국회 출입기자로 선거운동 취재를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글쓰기 강의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이제 글쓰기 강의 중에서도 특히 제 수업은 언론사 시험에 대한 맞춤형 강의입니다. 그럼 언론사 시험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크게 5단계의 전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1차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서류 전형이고요. 2차 시험에서는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3차로 1차 면접, 실무자들이 하는 1차 면접이 있고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 합수평가라고 해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을 수 있는데 제가 시험 보던 당시만 해도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같이 지방을 내려간다든가 무슨 연수원 같은 걸 빌려서 막 1박 2일 동안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취재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실제로 발표를 시켜보기도 하고 당연히 술도 마시고 이제 그런 다양한 합수평가 절차가 있었고요. 일종의 정성평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최종 면접. 그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 회장이 있는 회사는 회장과 만나고 사장이 있는 회사는 사장을 만나는 거죠.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JTBC 시험을 본다면 마지막에 누굴 만나겠어요? 네,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과 면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그래야 이제 최종 합격을 하고 그 회사의 기자다라고 하는 이제 명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전체적인 경쟁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사 시험 보는 사람들을 언론고시생이라고 하는데요. 대략 이렇습니다. 1차 서류 전형을 하면 서울에 있는 중앙 언론사의 경우 대개 한 2,000명 정도가 서류 시험에 응시를 합니다. 매년 재수하는 사람도 있고 삼수하는 사람도 있겠죠.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2,000명 정도가 서류를 보면 몇 명 정도가 통과할까요?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사람의 수가 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개 한 1,000명 정도가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서류를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1,000명의 사람들이 시험을 어떻게 보겠어요? 예를 들면 대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를 아예 통으로 빌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한 동 전체를 다 강의실을 빌려서 강의실마다 40~50명씩 사람들이 나눠져서 이제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이 끝났어요. 그럼 아까 실무 면접을 본다 그랬죠? 실무 면접은 몇 명 정도가 남을까요? 실무 면접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100명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 100명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주말 동안 실제로 면접을 진행할 수 있는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뽑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많으면 그 인원을 다 면접할 수가 없잖아요. 100명 정도면 한 3명씩 해서 한 30타임으로 돌리면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적당히 소화가 가능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실무 면접을 보고 100명의 실무 면접자 중에서 아까 말한 합숙을 가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네, 제가 아까 뭘 타고 간다 그랬습니까? 관광버스를 대절한다 그랬죠. 관광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그래서 이제 한 35명 정도가 이제 실무 면접을 통과해서 합숙평가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합숙평가를 통해서 선발된 한 15명 정도가 최종 면접을 가고 그리고 그 최종 면접 결과 회장님 혹은 사장님의 선택을 받은 신입사원이 한 5명 정도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회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공중파들, SBS, MBC 이런 민영방송 공중파들은 5~6명 정도를 뽑고 신문사는 한 10명 정도 뽑는 경우도 있고 KBS나 연합뉴스 같은 공영성이 있는 언론사들은 10명 이상 두 자릿수로 뽑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언론사 시험을 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합격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과정을 보면 1차부터 5차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차에서 2차 갈 때는 50%가 합격하죠. 2차에서 3차 갈 때 몇 프로 합격합니까? 10% 합격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30%, 30%. 대략 이 정도로 줄어들죠. 그럼 결국 뭐겠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이 전체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전형은 바로 2차 필기시험. 왜냐하면 10%만 남으니까 90%가 떨어지는 시험인 거예요. 결국 여기서 10% 안에 들어야, 즉 10명이 시험 보면 그 중에 1등을 해야 이제 합격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중요한 2차 필기시험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1교시는 상식입니다. 상식은 뭐 일반 대기업에서 다 보는 시험이고 사실 문제집 열심히 풀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시간만 많이 들으면 누구나 다 준비할 수 있죠. 그리고 2교시가 논술. 그 시점에 가장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논하라. 뭐 지금 같으면 뭐 검수완박, 뭐 경찰 수사권 조정 이런 게 이슈가 되면 검수완박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교시는 작문, 뭐 에세이, 뭐 공정, 정의, 뭐 이제 이런 단어를 하나 제시어를 던져주고 이제 작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4교시는 실무평가인데 실무평가라는 건 뭐 방송하기나 기사 쓰기, 기획안 뭐 이런 건 어차피 실무를 해보지 않으면 누구도 쉽게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럼 결국 1교시나 4교시에서는 별로 큰 변별력이 없어요. 10명 중에 1명 붙는 필기시험의 꽃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2교시와 3교시 논술과 작문에서 갈라진다. 결국 두 편의 글을 통해서 기자가 되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 수업은 바로 이 언론사를 준비하는 그 이른바 언론고시생들이 논술 준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뭐 한겨레 문화센터 같은 유명한 이렇게 그 교육기관도 있긴 하지만 뭐 몇십 명이 다 같이 듣는 강의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첨삭을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스터디 멤버들이 굉장히 좋으면 스터디를 꾸려서 서로 상호 첨삭을 해주는데 또 그런 스터디 멤버를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수험생들의 경우 사실 논술 준비를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도 경험으로 많이 느꼈고 또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언론사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강의를 개설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했던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제시어를 미리 내주고 그 제시어를 갖고 수강생들이 이렇게 글을 써오는 거죠. 글을 써와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지만 뭐 요즘 뭐 코로나 이후에 거의 다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줌 온라인 회의실을 이용해서 온라인 첨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첨삭은 누가 하느냐? 제가 하는 거죠. 그 논작계 이승철 독설 첨삭의 달인. 제가 여러분의 논작을 일주일에 한 편씩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날카로운 그리고 이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의 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래서 10명 중에 1등하는 10%만 통과하는 언론사 논작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꿀팁을,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6월 셋째 주부터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